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패턴을 활용해서 문장을 분석하고 공부하고, 자, 그리고 말하기와 쓰기로 활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간단하게 패턴이란 게 뭔지, 그리고 그 패턴을 활용해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개요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란 것은 결국 그 정해져 있는 문장 구조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런 뜻이 된다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을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 속에 사용된 단어들을, 특정 품사들을 이렇게 바꿔줘서 비슷한 의미의 근데 살짝 다른 뜻의 문장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끔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턴을 가지고 문장을 만든다 라는 어떤 그런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패턴을 활용하면요, 영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더라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문장을 만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패턴을 가지고 영어 문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유학 초기 시절에 패턴 공부해주는 그런 책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사가지고는 낑낑대면서 들고 가서 거기서 또 참고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패턴도 무작정 공부를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약간 재밌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돼요. 전반적인 전략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조금 유념하면서 패턴 공부를 해야 나중에 가서도 내가 공부했었던 이런 내용들이 저렇게 활용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괜히 후회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패턴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한 그 팁들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패턴을 활용해서 영어 문장을 만드는 훈련을 함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스텝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내가 연습을 할 패턴을, 그 문장 구조를 고르는 겁니다. 이 패턴을 고름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쉬운 방법은 그냥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 패턴 책을 내가 사는 거죠. 이것의 장점은 내가 굳이 패턴을 뭔가 고르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책에서 이제 내가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패턴들을 이미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그 패턴 책을 보면 보통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아까 그 말했던 장점이었던 이미 패턴이 골라져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말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정해진 말들을 공부하게 된다는 면에서 내 말투에 맞지 않는 패턴들을 공부하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이제 별로 흥미없어 하는, 즉 내가 원하는 것과 배우는 것에 갭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결정적으로요,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패턴을 고르는 두 번째 방법은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문장을 직접 선정하는 겁니다. 미드나 아니면 원서 같은 것을 이제 통해서 영어를 계속 접하다가 저 말 내가 배워놓으면 내가 실제로 나중에 뭔가 원어민하고 이야기를 할 때 쓸만할 것 같아 라는 문장을, 그쵸? 내가 직접 선정을 하는 거죠. 장점은 내가 고른 문장이니까 배워놓으면 나중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어쨌거나 이 패턴을 고르는 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패턴을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아무리 패턴 책을 갖다 공부한다고 해도 하루에 패턴을 막 10개씩 공부하는 거, 그거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루에 하나라도 제대로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고, 어차피 하루에 패턴 하나만 골라도 되는 거면 미드를 보다가 원서를 읽다가, 그쵸? 하나 정도 찾는 거,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을 찾는 과정 속에서 미드도 보고 원서도 읽고 결과적으로는 영어 경험이 더 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미드나 원서를 통해서 패턴을 내가 고르게 되면 정확하게 이게 언제 어떤 맥락으로 사용이 되는구나라는 이해도도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조금의 수고는 있지만 그래서 제 결론적인 추천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패턴을 고르시는 것을 이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중요한 것은 이 패턴을 고를 때 여러분들의 말투에 맞는 그런 것을 골라줘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내가 이거를 배워놨을 때 활용하겠다, 써먹겠다 싶은 녀석들을 공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 보이더라도 내가 나중에 쓸만한 문장을 공부해 놓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나중에 쓸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쉬워서 이 패턴 공부할래 저 패턴 공부할래 하다 보면 나중에 안 써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돌아가가지고는 내가 지금까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의 말투에 맞는 패턴을 고르는 거 이걸 1순위 삼아서 이제 미드나 원서를 통해서 쭉 훑어보면서 자, 골라주시면 되는데 한번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미드를 또 같이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들을 고릅니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면 좋기는 할 텐데 사실 미드를 가지고 영상 만들면 나중에 뭐 저작권이고 뭐고 복잡해져요. 해서 자, 이번 영상에서는 원서를 통해서 원서를 읽다가 이제 패턴을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 오늘 제가 패턴을 선정하는 그 방법을 보여드릴 때 활용해 볼 책은요 바로 이 책이에요. 플래스텐이라는 책이고요. 이제 원서의 난이도 중에서도 챕터북 정도에 속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에요. 보통 뭐 이제 추천할 때 읽으라고 추천할 때는 초등학생들도 한 4, 5학년 되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정도로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책인데 사실 우리가 어려운 책을 보면서 패턴을 고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말도 그래요. 쉬운 문장들로 내가 의사 전달을 한단 말이죠. 영어도 똑같이 하면 돼요. 쉬운 문장들을 활용해서 내가 의사 전달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영화도 그렇고 미드도 그렇고 자 그냥 쉬운 정도의 책을 가지고도 충분히 패턴 연습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고르면 되냐? 자 그냥 먼저 쭉 읽는 거죠. 책을 쭉 읽어 나가면서 먼저는 그냥 평소에 원서 읽듯이 아니면 미드 보면서 공부하듯이 해주시면 돼요. 자 책들을 쭉 읽을 때 이런 문장이 이제 딱 걸리는 거죠. 그렇죠? 한번 제가 읽어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Stanley Lambchop had noticed in the elevator that Mr. Dart, who was ordinarily a cheerful man, had become quite gloomy. But he had no idea what the reason was. 이거를 전체를 패턴화 시킬 수는 없고요. 너무 기니까. 마지막에 저는 여기다가 밑줄을 쫙 쳐보고 싶은 거죠. He had no idea what the reason was. 먼저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고 해서 자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런 문장을 분석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사전이나 구글 같은 거 검색을 진짜 많이 해주셔야 돼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자 검색하는 과정을 한번 보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글에 들어가서요. 방금 이제 우리가 봤던 문장 He had no idea what the reason was 였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패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 표현을 검색해보는 거죠. Have no idea 뭐 이제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벌써 나왔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Not know at all 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he had no idea는 결국 몰랐던 거예요. 그 뜻을 이제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he didn't know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고 문장 자체를 해석해보자면 he had no idea. He didn't know. 그는 몰랐다는 거죠. 뭘 몰랐어요? What the reason was. What? 무엇? The reason 이유 was 였는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결국 그 다트 씨가 꽤나 gloomy 보였는데 우울해 보였는데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그는 몰랐다는 거죠. 스탠리 우리 주인공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렇게 패턴을 골랐고 분석을 해서 해석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문장의 패턴 속에서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캐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문장 속에서는요, 먼저 요 the reason 이 부분이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요 reason이라는 명사를 우리가 바꿔서 패턴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he had no idea what the reason was는 그는 몰랐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정도의 뜻이었잖아요. reason을
answer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He had no idea what the answer was가 되는 거고 그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더 활용해 볼게요. The answer 이 부분도 뭐 다른 걸로 뭐 his name 같은 명사 또는 명사구로 바꿔보면 이런 문장이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He had no idea what his name was. 그는 몰랐다는 거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 패턴을 공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he had no idea what 명사, 비동사 이런 식으로 정리까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좀 단순한 패턴인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활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더 넓혀주는 거죠. 이번에는 이 what 이하의 부분을 그냥 다 활용하면서 역시나 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표현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텐데 what 또는 뭐 how 뭐 이런 거 다음에요. 투부정사 붙이면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He had no idea what to do. What to do 무엇을 할지. 해석해 보자면 그는 몰랐다는 거죠. 뭘 할지. 나 뭐 해야 되나?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 He had no idea what to eat. 그는 몰랐다? 뭘 몰랐어요? 뭘 먹을지 몰랐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점심마다 뭐 먹지? 고민하는 분들 분명 많을 거예요. I have no idea what to eat for lunch.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워놓은 어떤 그 패턴을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고 what이 아니라 뭐 how 같은 걸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He had no idea how to do it. 이렇게 하면은 그는 몰랐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도의 뜻이 되는 겁니다. 감이 좀 생기시죠? 이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더 많은 예들을 가지고 제가 또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먼저 설명 자체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대신에 이런 패턴들을 하나하나 같이 공부하는 영상 또 나중에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패턴을 골라서 분석한 다음에 활용하는 연습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 분석을 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패턴을 잘못 분석해서 잘못 활용하기 시작하면 이거 뭐 제가 설명 더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시죠? 그건 그냥 엉뚱한 걸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포인트는 자 다시 아까 그 검색 화면이죠. 자 여기서 제일 위에 have no idea, not know at all 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have no idea 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없다. 즉 생각이 없다. 애가 생각이 없네. 이런 게 아니라 모른다라는 뜻이구나라는 거. 그렇죠?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쭉 이제 페이지를 내리다 보면요. 뭐 I have no idea도 나오고 have no idea도 나오고 다 좋아요. 근데 여기 보면 You have no idea라고 나오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you라는 주어가 붙어 있는 거지? 그냥 have no idea가 아니라 이런 호기심을 가질만 하다는 거죠. 해서 이걸 딱 이렇게 클릭해 보면 페이지가 나오고요. 자, 여기 설명을 읽어 볼게요. You have no idea 적혀 있고 그 뜻이 뭐냐? Said for emphasis when you are describing how good or bad an experience is. 자, 딱 봐도 아까 이제 우리가 확인했었던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요. 이 have no idea라는 표현이 모른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뭔가 얼마나 특정한 경험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강조해서 말할 때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뭔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Was it difficult? 어려웠니?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You have no idea. 하면은 다시 한번 자 너는 생각이 없어. 너는 좀 철이 들어야 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야 말도 마. 우리나라 말로는 말도 마. 진짜 어려웠어. 라는 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you have no idea가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자 보세요. have no idea 검색한 다음에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것만 딱 보고 연습했으면 방금 우리가 발견한 이 두 번째 뜻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분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지 패턴 공부뿐만이 아니라 단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검색해보는 거 습관이 되어야 되고요. 그 검색을 해봤을 때 무조건 첫 번째 나오는 그 검색 결과만 신봉하거나 그냥 첫 번째 검색 결과만 보고 그냥 컴퓨터 닫아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꿀팁 좀 추가적으로 드리자면요. 자, 방금 우리가 연습했던 그 패턴은 원체 문장 자체가 he had no idea라고 나와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게끔 he had 주어를 계속 he로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요. 주어를
I로 바꿔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겁니다. 왜? 우리가 남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패턴은 주어를 I를 가지고서 하시는 것을, 자, I만 가지고서 하면 안 돼요. 다른 주어로도 말하는 것도 연습을 해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I를 주어 삼아서 연습하는 어떤 그 비중을 최대한 늘려주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시제. 시제 관련해서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제들을 가지고 패턴 활용을 연습을 해보시되, 자, 가능하면 역시나 과거 시제를 가지고 많은 문장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말들의 대부분이요, 보통 한 3분의 2 정도가 과거 시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과거 시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나중에 활용을 할 때 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패턴을 가지고 막 말하려고 하면요, 이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써보는 거 좋고요. 써보면서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이제 말하는 연습으로 넘어가시면 또 되니까, 처음부터 나는 그냥 패턴 말해야지, 눈 감고 해야지, 이런 부담, 눈 감고 막 머릿속으로 문장 만들고 하는 거 이거 어려워요. 자, 그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우리 패턴을 활용해서 영어 문장 만드는 것을 공부하는 어떤 그 과정과 몇 가지 꿀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어떤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요, 여러분들이 직접 패턴을 가지고 훈련하는 그 연습해 보실 수 있게 제가 댓글로 밑에다가 패턴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문장 몇 개 적어 놓을게요. 문장만 적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해 보시고 문장 만들어서 댓글로 적어 주시면,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면 몇 가지 또 제가 드릴 만한 조언들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영상 관련해서 자,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역시나 또 글 남겨주시고, 공유,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